자, 163페이지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어렵다 그랬죠? 예. 어떤 분이 선생님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계획이 굉장히 클 것 같대. 제목이 지구를 단위로 하자는 것이. 예?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세상에 부동산에 나오는 계획 중에서 가장 단위가 크대. 우주를 단위로 하는 거 아니고 지구를 단위로 하는 거서 그런 지구가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은 작다는 뜻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작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거기 뜻이 나온다고요. 이 뜻이 가장 어려워요. 뜻을 이해하면은 공부하기가 쉬워지는데 뜻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도 164페이지 보세요. 가로 2번. 뜻을 먼저 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기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 한번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먼저 뜻을 보면 법에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답니다. 자,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의 뜻인데 한글은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 그랬는데 우리 도시군 계획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면 경기도 안산시의 목표, 공업도시가 되겠다. 안산시 도시군 기본 계획. 안산시의 토지 이용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봤더니 안산시의 토지 면적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장 부지로 수십 배를 더 쓰더라. 안산시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은 도시군 계획이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다가 플러스 인근 지역에다 수립해요. 이 말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딘가 6개 시군에다 수립하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러면 6개의 시군 플러스 인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 인근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나왔습니다. 인근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요 일부 대신에 전부라고 바꿔서 기출 문제가 4문제나 나왔어요. 전부가 아니야. 자, 일부를 전부로 바꿔서 틀리게 낸 문제만 4문제야. 옳은 것으로 낸 것도 수없이 많고요. 그러면 일부를 전부로 바꿔서 낸 거, 요거 치사한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일까? 수준 높은 문제라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의 특징이 바로 일부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 전부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일부에
서울시에 도시군 계획 수립하잖아요. 서울시 일부에 수립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 일부도 뭐 사당동의 또 일부 지역, 한남동 일부, 봉천동의 또 일부 지역에서 양재동의 일부, 서울 여기저기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돼 있는데 그 계획은 내용이 다 틀려. 그 지역에 맞게 다. 그래서 일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부를 전부로 바꿔서 낸 기출 문제만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준 높은 문제다. 그렇죠? 예. 전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에 나와 도시군 관리 계획 한 종류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님께서 한번 선택을 해봐. 두 개 중에 하나. 강남역이 있고 종로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봐. 강남역하고 종로. 강남역. 예. 주문형 강의입니다. 제가 강남역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선택할 때는 이게 잘해야 돼. 다른 학우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은 공부에 도움 안 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잘하셨어요. 강남역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남역이에요. 우리 강남역 상업과 금융의 중심입니다. 중심지다.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 자, 우리 강남역에 갔더니 말이죠. 이쪽에 예를 들면은 증권회사가 하나 있어요. 증권회사 빌딩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 에셋을 낳겠다고 해서 미래 에셋이라고 있습니다. 에셋. 옆에 또 어느 기업체의 또 본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어느 은행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은행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은 강남역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요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비싼 땅을 갖고 있는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빌딩을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빌딩 못 지으니까 이 비싼 땅에다가 단층짜리 건물 하나 지어요. 그리고 자금이 가장 적게 드는 사업을 합니다. 순대집을 하는 거예요. 순데렐라라는 순대집을 합니다. 순데렐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잃고요. 순데렐라 합니다. 그럼 옆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분. 땅은 있는데 빌딩을 지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또 단층짜리 건물을 짓고 통닭집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분이 통닭집 하시기 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증권회사였어. 증권회사에 퇴직하시고 통닭집을 하는데 통닭집 이름이 코스닭이에요. 코스닭 통닭집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 옆에 이제 드디어 이 옆에 은행이 하나 이렇게 들어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강남역에 딱 온 이유는 오늘 강남역에 온 이유는 금융 거래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요쪽 미래에셋하고 기업체의 본사를 지나서 요 A 은행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순데렐라와 코스닥을 지나서 요 B 은행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주로 가고 싶어집니까, 사람이? 예? 유사한 건물들이 깨끗하게 몰려 있는 저 A 은행 쪽으로 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 B 은행이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B 은행에서 이제 지점장님께서 순데렐라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이 비싼 땅에다가 단층짜리 건물 지어놓고 순대가 웬 말입니까? 제발 좀 빌딩을 좀 짓고 깨끗한 영업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저 순데렐라 사장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 땅에다가 내가 빌딩을 짓든 단층짜리 건물을 짓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순대를 팔든 머릿고기를 팔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은 다른 개인한테 건물을 지어라 마라, 영업을 뭘 해라 마라,
이거 간섭할 수 없잖아요. 못하는 게 원래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요, 결국 이 은행은 망하겠죠. 이 은행이 망한 이 자리 근처에는 이제 순데렐라나 코스닥하고 유사한 업종이 다시 들어서는 거예요. 자, 이제 코스닥의 경쟁업소가 들었습니다. 위풍닥닥이라고 있어요. 위풍닥닥 들어서고요. 순데렐라의 경쟁업소 나옵니다. 분식집인데 찐 계란은 누구의 자식인가? 암탉이 알을 낳는데 찐 계란이 나온 거야. 찐 계란은 누구의 자식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라는 성질을 상실해 버려요. 예? 자, 우리 깨끗한 건물하고 지저분한 건물이 만나면 누가 이기나? 지저분한 건물이 이겨요. 예. 학원도 똑같아요. 중개사학원도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수업 시간에 핸드폰 울리고 다리 달달 떨고 볼펜 딱딱거리고 껌 짝짝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누가 그 학원을 떠나나? 우등생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학원에서도 보면은 우등생들이 떠나고, 예. 그 다음에 공부에 그 방해가 될 만한 분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학원 합격생이 안 나와. 예. 바로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 생긴 거예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 생긴 겁니다.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요, 이제 강제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땅에다 건물을 안 짓는 건 괜찮아.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 몇 층 이상 지어라 강제하는 거예요. 최소 몇 층 이상을 지어라. 안 짓는 건 괜찮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몇 층 이상 지어라. 그리고 여기서 이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해. 이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는 업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선생님, 서울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서울 다 깨끗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대집도 없어지고 통닭집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는 서울에서 통닭 못 먹잖아. 그러면 서울 어떻게 해야 되지? 통닭 먹고 싶은 사람은 다가를 몇 개 사서 자기가 품어. 병아리가 나오면은 먹이를 주면서 키우다가 오늘 밤에 입맛 좀 당겨.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을 끓이고 기름도 끓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털도 뽑아야 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요, 깨끗한 곳도 필요하지만 허름한 곳도 필요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곳에 보면은 길가에는 깨끗한 빌딩 들어서고, 빌딩 사이로 딱 들어가면 한 블록 안쪽에는요, 건물이 좀 낮고 허름한 건물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순대도 팔고 통닭도 팔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을 때 물어볼게요.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빌딩을 짓는 거하고 단층짜리 건물 짓는 거, 어느 쪽이 토지용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빌딩, 이게 바로 이거야. 토지용 합리화. 빌딩 짓게끔 강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가에는 깨끗한 빌딩을 세우고 그 한 블록 안쪽에는요, 허름한 건물들을 짓게 해줘. 이게 뭐가? 미간이 개선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증권회사, 은행, 기업체의 본사가 한 군데 모여 있으면은요, 그 지역의 상업이나 금융의 기능이 증진되겠죠.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없으면은요, 요 가운데 철공소가 들어서, 철공소가 어때 이거? 어울려? 어울리지 않죠. 그럼 이 철공소,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못 들어서게 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어울릴 만한 건물만 들어서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라는 기능이 증진되고, 길가에는 깨끗한 빌딩을 짓고 한 블록 안쪽에는 허름한 건물도 짓게 해준다. 그러면 결국에 양호한 환경이 확보되겠죠. 그러면 어느 지역이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면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5번에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저걸 외워야 되는데 의의를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순대집 주인 아주머니 있잖아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얼굴에 기미가 꼈어요. 그래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한마디에 김이 껴서 환장하겠네. 기능 증진, 미간 개선, 양호한 환경. 이렇게도 외워야 돼. 그래서 기능 증진, 미간 개선, 양호한 환경. 시험장에서 뜻이 기억이 안 난다. 거울을 꺼내서 자기 얼굴을 봐. 자기 얼굴 보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봤더니 김이 껴서 환장하겠네 해서 정답 맞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지구 단위 계획의 개념은 아시겠죠?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강남역을 선택해 줘. 강남역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1월 달에는요. 종로나 제가 뭐 한남동, 서울의 다양한 곳을 물어볼 거예요. 역시 또 그때 선정되시는 분 한 군데 찍어 주시면은요. 또 찍어 준 데를 그림을 그려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찍어야 돼. 가끔 가다가 시험에 안 나올 것을 찍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시험 나올 걸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앞에 16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나왔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무조건 지정해야 되는 곳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다 수립하냐 그러면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곳에 수립하는 거예요. 건물 없는 곳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건물을 대규모로 짓는 곳에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무적 지정. 1번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번 택지개발지구, 하남 미사지구 같은 데가 택지개발지구예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그러면은 우리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났다는 것은 건물을 대규모로 지었죠. 그리고 10년 지나면 건물이 노화가 돼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건물이 노화되는 주기를 10년으로 봐요. 여러분들 왜 아파트의 하자 보수 기간이 10년이죠. 그래서 아파트가요. 9년 11개월이 지나잖아요. 아파트 입구에 플랜카드가 걸려요. 이번 달까지 각 세대는 하자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다가 연락해 주세요. 그래.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한 달 남은 거지. 왜 10년까지는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가 하자 보수해 줘야 되거든. 보증기간 10년, 품질 보증기간 10년이거든. 그런데 아무리 집에 찾아봐도 하자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다음 달이 됐어. 10년 하고 1개월 지났더니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해. 왜 아파트는 10년 지나고 나면 뭐가 새기 시작할까? 예? 왜 그럴까요? 아파트 부품을 10년간 견딜 수 있는 걸 쓰는 거지. 하자 보수기간 10년이니까. 그렇잖아요. 10년간만 견디면 돼. 그래서 10년 딱 지나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뭐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다 교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났다? 건물이 대규모로 들어섰죠. 10년 지나면 건물이 노화되죠.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야 된다. 뜻을 다 외울 수 있죠. 이렇게 가르쳐도 뜻을 못 외운다. 누구 잘못이에요? 그래도 선생 잘못이야.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3번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 우리 영종도 일대가 시가화 조정구역 그랬죠? 그다음에 공원에서 해제됐을 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돼요. 영종도는 현재 347만 평이야. 그러면 347만 평이면요. 제곱미터는 얼마입니까? 347만 평은 제곱미터는 얼마예요? 예? 1000제곱미터 좀 됩니까? 예? 이제 앞으로 안 물어봐야지. 예, 하여튼 그 정도 돼. 하여튼 면적 넓어요. 예. 30만 넘죠?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해제가 되면은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되고요. 4번의 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2번에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도 되고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데
다 대규모로 건물을 짓는 곳들이에요. 용도 지구, 예를 들면은 뭐 칠학지구 같은데 건물 대규모 짓는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등 거기에 나오는 데는 다 건물을 다 대규모로 지을 만한 곳들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면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의 먼저 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엔 내용 나오죠. 내용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일을 내용이라 그래.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일을 내용이라고 한다. 그 내용 중에서 거기 여러분들 6번을 한번 보세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니까 철공소 같은 것은 허가를 안 내주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요, 그 지역 분위기에 맞게 정해줘요. 만약에 이 지역은 빌딩을 지어야 되는 곳은요, 용적률을 크게 주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나 최저 한도. 여기다가는 건물을 안 짓는 건 괜찮다. 혹시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최저 몇 층 이상으로 지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단층짜리 건물 짓는데 나와버리면은요, 저 지금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빌딩을 지어야 될 곳에 자기 땅이라고 나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짓겠다고 단층 지어버리게 되면요. 선생님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있어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자기 땅이 강변 옆에 한강 옆에 땅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건물 지을 때 1번 좀 높게 지어서 창을 한강 쪽으로 낸다. 첫 번째. 1층으로 짓고 창문을 한강 반대쪽으로 낸다. 어느 쪽이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 되겠지만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2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강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는 거야. 예. 강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강 안 보려고 반대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실제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1% 정도는요. 강만 보면 또 우울해진대. 뛰어들고 싶어지는 거야. 우울증. 그래서 안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어요. 부동산 하시다 보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강변 옆에 아파트, 발코니를 쫙 열면은 한강이 쫙 보이는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는 창문을 열면 숲이 보이는 곳이 좋대요. 푸른색 숲을 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이분들이 아침은 좀 덜한데 저녁 때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울해져서 우울증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명 중 1명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같이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렇게 정하고 다 지구 단위게 정하고요. 7번의 건축물의 배치. 길가에는 빌딩을 배치하고 한 블록 안쪽에는 낮고 좀 허름한 건물을 배치합니다. 건축물의 형태,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못 짓게 해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만약에 규제가 없다면은요. 저는 이런 건물 짓고 싶어요. 어떤 모양으로 짓냐 그러면 제가 짓고 싶은 모양이 이런 거야. 이런 모양으로 건물 짓고 싶어요. 가운데 30일 써놓는 거야. 아이스크림 가게 이거. 아이스크림 가게. 예?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 금방 알 수 있잖아. 건물 이렇게 지어놓으면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가끔 이제 술 취한 아저씨가 혀로 이 건물을 핥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잘 지어놓으면은요. 이런 건물 못 지어. 지구 단위 기업 다 규제하기 건축물 형태를 규제한다고. 여러분 제가 짓고 싶은 건물이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실제로 짓고 싶은 건물의 모양. 예. 저렇게 좀 특이한 건물들 제가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건물 같은 거는요.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예전에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건물이요. 제가 예전 대전 갔다가 대전 외곽으로 가는데 그 지역은 마침 부동산 규제가 별로 없는 곳이 있었어요. 대전 외곽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버섯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갔는데 버섯 모양으로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건물을 버섯 모양으로. 거기가 버섯 요리 전문점이야. 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버섯 요리 전문점, 버섯만 지어놓은 거지. 예. 근데 거기는 마침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물 짓고 싶거든. 형태, 색채, 건물의 색깔도 규제를 해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그 누런색 건물이 있는데 완벽하게 황금색 건물은 없죠. 완벽하게 은색 건물은 없죠. 이거 못 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눈이 부셔서 사고 나요. 차 운전하다 사고 나기도 하고. 만약에 규제가 없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이 빌딩에다가 완전 황금색 페인트를 칠하고 싶은 거예요. 빌딩에다가. 옆에 빌딩에다가는 은색을 칠해버려. 그래서 금은 빌딩.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이 금색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니요. 그러면 이 은색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니요. 아 너는 정직하니까 둘 다 가져라 그럴 거 아니야. 불가능해. 그런 색깔 못 칠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생각한 게 제가 무지개 빌딩을 하나 찍거든요. 1층은 빨간색, 1층은 빨간색, 예, 2층은 주황색, 예, 3층은 노란색, 예, 4층은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아주 유명한 그 빌딩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내렸는데 거기 학원이 어디 있어요? 아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무지개색 빌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원 홍보는 좋겠지만 온 동네 사람들 다 눈이 멀어. 눈이 피곤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다 못하게 만들지고 다니 색칠을 다 규제해요. 이 규제만 없으면 저는 아주 특이하게 예전에 보니까 어느 벽에다가요. 벽에다가 출입문처럼 그려놓은 거죠. 벽을 예? 출입문처럼 그려. 너무 잘 그려놓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일로 가면 화장실인 줄 알고 가다가 꽝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이 없는데 문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환경하고 경관이라는 말이 8번에 나와요. 환경관리, 경관. 우리 부동산 관련 계획에는요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환경하고 경관이야.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이런 계획 저런 계획에서요. 그 계획에서 할 말이 없을 때 쓰는 단어가 환경하고 경관이야.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들어가는 단어가 환경하고 경관. 따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서 마땅히 쓸 말 없을 때는 꼭 쓰는 것이 환경하고 경관이다. 그럼 우리 절에 가면은 스님이 할 말 없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 합니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할 말 없을 때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 아멘. 그렇죠? 그럼 우리 공법에서 할 말 없을 때는 뭐라는 거야? 환경하고 경관을 기억하시면 돼요. 할 말 없을 때. 예. 따로 외우는 게 아니다. 9번에 교통처리 계획.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다 건물을 대규모로 짓는 곳에다 수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건물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요. 교통이 막히겠죠? 교통처리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 필요한 것 좀 봤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이 3번에 나와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를 어느 쪽으로 뚫을 것인가. 규모 몇 차선으로 뚫을 것인가.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고 아까 나왔던 2번에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다 정한다.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4번에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왜? 그 지역에 맞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요.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규제를요.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곳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수립됐겠는 게 되게 느낌이 와요. 나중에 찾아보면은 제 느낌이 맞더라고.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상가의 그 벽에 상가 빌딩 벽이 무슨 색깔인지 모를 정도로 간판이 막 붙어 있는 건물들 있죠. 하도 크게 붙여놔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간판을 다 뜯어내고
활자를 좀 적게 하고 좀 이쁘게 간판이 정리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되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요. 간판 같은 것도 다 정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상가 건물의 간판이 깨끗하게 바뀌고 활자도 좀 작아지고 좀 눈이 좀 덜 피곤하게 바뀌더라. 그러면 아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됐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가로 3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행위 제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맞게 할 수가 없죠. 맞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거는 생긴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말 그대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말 그대로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 그럼 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들어섰는가? 우리는 하도 부동산 규제가 많아가지고요. 규제에 치여 살아. 이 땅에다 건물 제대로 못 지어. 하도 규제가 많아서. 그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 대표적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요. 인천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생긴 지 한 3년밖에 안 된 건데 대표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된 곳이 대표가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요. 어디다가 지정하는지 165페이지 그 박스 1번부터 5번 나오죠. 이게 물론 이제 첫 번째 예상 문제고 물론 올해도 시험 나왔습니다만은 첫 번째 예상 문제고 이것도 이해를 해서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 어디냐 그러면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은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곳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규제를 완화시켜 줄 때 효과가 크게 날 곳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야지. 자, 산꼭대기에다가 지정해서 규제를 2배 완화시켜 줬다. 어때? 이거 하고 역세권 주변에 규제 2배 완화, 용적률 2배 완화 어때? 예? 산에서 건물을 2배 짓게 해주는 거하고 역세권에서 건물 2배 짓게 해주는 거. 예, 어느 쪽이 더 효과가 클까? 역세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켜 줬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곳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안을 딱 봤더니 자, 지정 대상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전부나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서울로 말하면은요 용산 북쪽, 부도심,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생활권의 중심 지역. 서울은 5개 생활권 나눠져 있는데요. 동남 생활권의 중심지 문정, 장지, 서북 생활권의 중심지 마곡 이런 데다가 지정할 수 있다. 2번 철도 역사 서울역,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항만 인천항, 공공청사 서울시청, 문화시설 세종문화회관 주변 이럴 때 지정할 수 있다. 효과 크겠다는 거죠. 3번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러면 우리요 지하철이 3개 이상 노선이 지나가는 역이 어떤 역이 있습니까? 왕십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역도 있고 공동역도 있죠. 공동역. 제가 제일 화나는 역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라고 있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라고 있는데요. 진짜 화가 납니다. 환승역이라 그래서 내렸거든요. 세상에 화살표대로 가는데
웬만한 지하철역 한정 과정을 걸어갈 정도로 갈 거라 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은 절대 환승역이라 볼 수가 없다. 그는 세상에 욕이 나오더라니까. 이거는 무슨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일로 가라, 오른쪽 가라, 계단 내려가라, 올라가라 해가지고 보니까 한 20분 가까이 걸은 것 같아. 한 15분 이상 걸은 것 같아. 무슨 환승역이 한정거장을 걸어가. 예. 야, 그 완전히 그 사기더라, 사기. 예.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환승역이. 예. 그래서 그런 데가 다 이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거지. 네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예를 들면 우리 성수동의 준공업지역 보면은요, 낡은 공장들이 있고 옆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성수동 이마트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수제화 거리라고 해서 거기 구두 만드는 거리도 있고요. 이런 데 정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5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으로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제목 들어보셨죠? 도시재생 사업 하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에 따른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글쎄 5번 지문이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도시경제 기반형의 반대가 근린생활형이에요. 근린생활형. 그래서 근린생활형으로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그러면 중개사 공부하는 분이요. 5번에 도시경제 기반형의 반대가 근린생활형이 있다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도시경제 기반형이 아니니까 틀렸다고 찍기는 하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는 거예요. 도시경제 기반형은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주도하는 게 근린생활형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근린생활형으로 나왔어요. 틀리게 낸 거죠. 그렇죠? 이 정답이 틀렸죠. 그럼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 서울에는 없어요. 충청도에 한 곳이 있고요. 부산에 한 곳, 전국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근린생활형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의 규제를 완화시켜준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 뭐냐 그러면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은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하는 곳인데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 잘 되라고. 예. 자, 포함사항 나오고 뒤로 넘겨주시면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포함되는 게 박스. 가로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충분하겠다. 지금 그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개념.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 보도록 하겠습니다.